안녕하십니까. RNN Based 스마트폰 유저 Authentication with Freely Typed Keystroke Data에 대해서 발표할 고려대학교의 김준홍입니다. 먼저 Keystroke Dynamics Authentication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사람마다 고유한 생김새가 있습니다. 고유한 생김새가 있듯이 고유한 타이핑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용자별로 고유한 타이핑 패턴이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사용자 보안을 하는 방법론이 Keystroke Dynamics Authentication, 이하 KDA라고 할 수 있습니다. KDA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웹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유니크한 텍스트가 존재를 하고 시퀀스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문자열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도 고정되어 있고 유니크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피처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기도 쉽고 어센티케이션 퍼포먼스도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유로운 문자열 인증은 시퀀스도 계속 가변적으로 변화하고 텍스트도 가변적으로 계속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피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요. 모델링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어센티케이션 퍼포먼스도 기존 연구에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거는 이 자유로운 문자열에 대한 KDA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 기존 연구에서 RNN 베이스드 KDA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웃풋을 보게 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기저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사용자고 나머지가 전부 잠재적 침입자에 대한 레이블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 상황에서는 가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PC 키보드만으로 실험을 하였고 타임 피처만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텍스트지만 아주 짧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해본 거는 PC 데이터 기반으로 더블 디텍션 방식으로 이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RNN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고요. 인풋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키를 두 개를 순차적으로 눌렀는지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그 키를 눌렀을 때 각각의 시간을 의미를 하고요. 결국 멀티노미럴 리그레션이 됩니다. 매니 투 매니 방식의 리그레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면 이제 한 문장 100타의 경우에는 최고 0.36%, 그리고 한 글자 10타의 경우엔 최고 5.17% 이퀄 에러 레이트를 산출해서 우수한 성능을 산출함을 확인을 했고요. 결국 짧은 키스트로크 데이터에도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잘 작동해서 범용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스마트폰 기반의 키스트로크 연구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키스트로크 연구도 기존에 있었고요. 그리고 두 손으로 타이핑하고 한 문장 정도를 검증했을 때 약 20% 후반의 이퀄 에러 레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같은 환경으로 PC 키보드에서는 약 14%의 이퀄 에러 레이트가 산출됐습니다.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대소관계를 보면 스마트폰 환경이 결국 PC 키보드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인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하기 위해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내린 상황은 본 연구 목적에 맞는 모바일 기반 대량의 프리 텍스트 키스트로크 데이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론적으로 안드로이드 앱도 다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자 수집해서 다 실험한 데이터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디어 내서 좀 재밌게 연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PC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물리적인 키를 누르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 트래킹이나 진동 등을 키 앞 같은 거를 수집을 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점점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의 뜻은 범용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PC 키보드와 같이 시간 정보는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에 대해서 타이핑을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결국 엄지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손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도 다르고요. 그리고 손가락 손목의 가동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이핑을 할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할 건데요. 그럼 이렇게 진동의 특성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가락 크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키 입력 방식이 아니라 패널에 터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가락 크기에 대해서 유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A라는 거를 입력을 하더라도 터치를 할 때 A 빨간색처럼 좌상단을 계속 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좌하단을 초록색처럼 좌하단을 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키를 앞에 어떤 걸 입력했냐에 따라서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본 연구에서 알고 싶은 점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한 문장으로 만약에 테스트를 했을 때 사용할 만한 인증 성능을 산출이 가능한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기존에 계속 사용해왔던 시간적 변수 이외에 다른 센서 변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성능이 향상되는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한글, 영어, 즉 언어적으로 인증 성능이 비슷하게 산출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부분을 보시면 앱을 다 개발을 하고요. 43명의 실험자한테 수집을 했습니다. 30문장씩 타이핑을 하게 시켰고요. 그리고 한글과 영어에 대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양손 입력이 가장 편한 자세로 고정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피처를 보시게 되면 시간적 변수와 그리고 X, Y, G축 자이로스코프 데이터와 그리고 손가락 포인트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단위로 길이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160에서 180 사이의 길이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실험할 때 예시가 왼쪽과 같은데요. 위쪽에다가 이제 입력할 문장을 주고 밑으로 타이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식기기는 모두 갤럭시 S8로 통일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입력한 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자음, 모음, 컴마, 피리어드, 백스페이스, 쉬프트, 스페이스가 각각 31개의 키가 됩니다. 빨간색은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키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파란색은 모두 하나의 키로 압축을 했습니다. 결국 NLP에서 arrow vocabulary를 하나의 차원으로 두는 것처럼 시행을 했고요. 결국 이 말의 뜻은 어떠한 키를 입력을 했을 때 32차원짜리 원합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로우 데이터의 예시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제 타임 스탬프는 특정 시간에 대한 변수를 의미를 하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32가지 키 중에 무엇을 사용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업다운 같은 경우엔 다운이 터치를 한 상황이고요. 업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뗀 상황입니다. 그리고 X, Y, G 같은 경우엔 자이로스코프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임과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저희는 다이그래프 변환을 했습니다. 다이그래프 변환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P와 C를 순차적으로 입력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P를 누른 시간이 있을 거고 P를 뗀 시간, C를 다운한 시간이 있을 거고 C를 업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P를 다운하고 C를 다운했을 때는 결국 다운 타임이 되고 P를 업하고 C를 다운했을 때는 업 다운 타임, 업 타임, 다운 업 타임,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다이그래프 피처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키스트로크 4가지, 자이로스코프 12개에 대한 피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가락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포인트 데이터를 얻으려면 다운을 했을 때 여러 개의 코디네이트가 찍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예시처럼 키 13에 대해서 다운을 하게 되면 오른쪽같이 여러 개의 코디네이트가 찍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왼쪽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데요. A에 대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가 찍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차원짜리니까 2차원의 PCA를 할 수 있습니다. PCA를 하게 되면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 코디네이트에 대한 민 벡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거는 아이젠 벡터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민 벡터랑 아이젠 밸류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젠 벡터의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변동성이 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로 데이터를 보시면 스타트 엔드에 대한 어떤 키를 순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스트로크의 피처, 자이로스코프의 피처, 그리고 포인트 좌표의 피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을 보시면 익스페리먼트 디자인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총 30문장씩 수집을 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안정성을 위해서 앞뒤 5문장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는 테스트 데이터로 놨고요.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적게 트레이닝을 했을 때도 성능이 잘 나오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저희는 2개, 4개, 6개, 8개, 10개의 문장을 각각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 부분을 보시면 각 실험자마다 정상 사용자 역할을 돌아가면서 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만큼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잠재적 침입자로 가정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나의 테스트 데이터가 얼마나 인증 성능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상 사용자일 수도 있지만 롤을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잠재적 침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정상 사용자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잠재적 침입자로 들어가고 정상 사용자에 대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이퀄 에러 레이트를 사용을 했고 이퀄 에러 레이트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컷오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퀄 에러 레이트가 낮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은 방식이다, 좋은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링 방식은 고전적으로 자유로운 문자열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경험적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콜모거르노브 스미노브 스태티스틱과 크레버본 마이시스 크라이테리언을 사용을 했습니다. KS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최장 길이 D, 여기서 나타난 D의 스칼라 값을 이용을 합니다. 저 스칼라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두 개의 샘플이 비슷하다, 시밀러리티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D가 크면 클수록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M 크라이테리언 같은 경우에는 D라는 스칼라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의 너비를 이용을 합니다. 당연히 너비가 작을수록 두 개의 샘플의 시밀러리티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Rmeasure와 Ameasure입니다. Rmeasure 같은 경우엔 두 개의 다이그래프의 에버리지에 대한 속도를 봤을 때 여기서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샘플에 대해서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다이그래프에서 순위의 변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결국에 두 개의 샘플이 많이 다르다라고 알 수가 있고 두 개의 순위가 거의 비슷하다면 두 개의 샘플이 거의 시밀러리티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Ameasure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동일하게 있는 다이그래프를 기준으로 얼마나 얼마나 시밀러 페어가 몇 개가 있냐, 몇 개가 있는 걸 확인을 하면 몇 개 비율로 있냐라는 걸로 매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개의 매저를 더하는 방식이 R 플러스 A 매저 방식이고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RA 매저 방식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제 RNN 방식을 보면 기존의 PC 키보드에서 했던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 다이그래프에서 어떤 키를 입력을 했는가에 대한 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모드를 거친 다음에 멀티노미럴 리그레션을 합니다. 저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키스트로크의 타임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과 키스트로크 포인트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키스트로크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모델링 방식은 7가지고요. 사용한 변수 형태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습시킬 문장의 개수는 5가지고요. 언어에 대한 건 한글, 영어 2가지에 대해서 했고 실험자 수는 44명입니다. 먼저 한글에서 키스트로크 시간 정보만 이용했을 때 결과인데요. RNN 기반이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0문장 정도로 학습하면 0.2% 정도의 이퀄 에러 레이트를 산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시간 정보 플러스 센서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더 좋아지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평균 이퀄 레이트 기준으로 0.025% 정도가 나옵니다. 10문장을 트레이닝 시켰을 때 이는 결국 타임만 사용했을 때보다 약 8배가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가락 포인트 정보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되는가 보면 0.03%가 나오고 6.6배가 향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시간 자이로스코프가 가장 좋고 시간 포인트 시간 순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두 개의 어떤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약 6배 이상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면 한글과 똑같은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10문장을 학습시켰을 경우에는 시간만 사용했을 때 0.02% 정도의 이퀄 에러 레이트가 나오고 이는 한글보다 좋은 성능을 산출한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랑 같이 사용했을 때 결국 10문장 트레이닝하면 약 2.73배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는 결국
한글보다 더 좋은 경우로 0.019%의 이퀄 에러 레이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포인트를 같이 사용했을 때도 한글보다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요. 0.022% 정도로 타임만 사용했을 때보다 2.36배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글과 마찬가지로 시간 자이로스코프, 시간 포인트, 시간 순에 따라서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10문장 정도를 학습시키고 타임 포인트, 타임 자이로, 센서 데이터 같이 썼을 경우에 한 문장 기반으로 인증 테스트를 하게 되면 한글과 영어 모두 평균 0.03% 이하의 이퀄 에러 레이트를 산출하고 이는 실제 적용이 가능할 수준이다 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아래는 기반의 스마트폰 키스트로크 사용자 인증을 실험해 봤습니다. 기존 PC 키보드 기반과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법령적으로 자이로스코프와 손의 크기인 포인트 변수를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10문장을 학습하고 한 문장을 인증하는 상황이라면 한글에서는 최고 0.025%, 영어에서는 최고 0.019%의 이퀄 에러 레이트를 산출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연구에 이러한 데이터셋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오픈소스로 공유한다면 후속 연구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퓨처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의 RNN 스트럭처를 보면 매니-투-매니 방식의 리그레션을 행했고 저희는 로스는 이제 민스퀘어 에러에 비해서 알로아에 덜 민감한 후버러스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스퀘어 에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싱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합니다. 결국 만약에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 경우에는 성능 하락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리커런트 믹서 댄스 네트워크로 성능 향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성능 향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